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공지 하나를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매스1님, 현재 류현진의 그 티셔츠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터매스1님을 알고 계신 분이 있거나 인터매스1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또 여러가지 경품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re's a lot of money to be spent. I guess you have the inside track. Like, could you call up Ross Atkins or Mark Shapiro and say, "What's the scoop here?" And you know, I mean, they do a pretty good job of, you know, I think calling a few of us to just see what we think the team needs and everything like that. So, you know, I know there's a ton of good players out there that, you know, hopefully we get some of them to come help us out, and you know, if we do, it should be pretty fun. Bo, do you view yourself as Bo Bichette, the shortstop for the Blue Jays? That's kind of where I view you. I just kind of put you in that position, and I visualize you at shortstop. They've talked about different things going on, possibly bringing in other people. Do you always see yourself at shortstop? Would you be willing to consider a different position, or how do you view that? You know, they believe in me at shortstop, so for me, there's, you know, not Perfect. too much to talk about until it happens. You know, but we'll see. I mean, for me, I would love to stay at shortstop, but you know, if there's some way we can enhance the team dramatically, then it's something that, you know, I'd be open to talking about. 방금 들으신 인터뷰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10일 저녁 캐나다 스포츠 케이블 방송국 중의 하나인 TSN과 보 비셋의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11분 정도 길이인 이 인터뷰의 대부분은 아버지와 함께 팀에 있는 경험,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대한 이야기, 본인의 메이저리그 적응기 등이 주가 되었지만 인터뷰 초반 그의 발언은 방송이 되자마자 큰 파장을 불러오고 토론토 팬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이어집니다. 자, 타임라인 순서대로 보면요. 11월 10일 미국의 언론들은 보스턴이 공식적으로 린도우 영입전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고, 몇 시간 뒤 보 비셋은 팀이 원한다면,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은 수비 포지션 변경도 받아들일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 비셋은 11월 초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수비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경험이 쌓이고 충분한 연습을 한다면 골드글러브급까지 수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 11월 10일 인터뷰에서 포지션을 바꿀 의향이 있다 라고 의견을 바꾼 것입니다. 팬들은 얼마 전 애킨스 단장과 통화를 했으며 아버지 단테 비셋이 현 토론토 코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보 비셋이 무언가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서부터 토론토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 이야기가 다시금 재조명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클리블랜드는 현재 린도어와 연장 계약을 할 의사가 없으며 내년 시즌 자신들이 컨텐터가 아니라고 보고 2021 시즌이 시작되기 전 린도어를 어떻게든 처분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건은 린도어의 $1950만 계약을 다 떠안을 것과 즉시 전력감 선수를 내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클리블랜드는 많은 팀들의 조건을 들어보고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한 팀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캐나다의 몇몇 매체는 토론토와 클리블랜드 사이에서 벌써 몇 번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재 토론토의 구리엘 주니어의 계약에 관심이 있으며 여기에 조던 그로샨스까지 얹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구리엘 주니어의 그로샨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유망주를 얹어서 토론토가 클리블랜드로 보내고 린도어와 카라스코가 토론토로 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토론토의 탑10 유망주 안에 유격수 수비를 볼 수 있는 선수가 4명이나 되고, 무엇보다 2020 드래프트에서 오스틴 마틴을 뽑았으므로 그로샨스를 내주는 것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유망주 1명을 추가한다면 그게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카라스코까지 얻을 수 있다면 토론토로서는 출혈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라스코가 건강한 상태로 토론토에 합류한다면 토론토는 류현진, 카라스코, 네이트 피어슨의 1, 2, 3선발을 보유하게 되며 린도어가 유격수를 보게 되면 보 비셋이 2루로, 카반 비지오가 외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토론토는 원래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는 팀이며 올해도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의견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토론토는 여러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스타급 선수들에게 외면받는 팀입니다. 20년간 토론토 지역에서 살면서 팀을 바라본 팬으로서 누구보다 왜 토론토가 많은 선수들에게 외면받는지, 그리고 토론토가 얼마나 돈을 잘 안 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제가 설레발을 치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토론토는 간헐적으로 많은 돈을 썼는데요. 특히 로저스 그룹에서 인수된 뒤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2004년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인수한 로저스는 스카이돔이었던 구장의 이름을 스폰서 없이 바로 로저스 센터로 바꾸는 요즘 말로 플렉스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당시 팀을 이끌던 JP에게 2억 500만 달러를 팀 연봉 총 상한선으로 정해주며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해 최고의 팀을 꾸리라고 합니다. JP는 2005년 시즌이 끝나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선발 투수였던 AJ 버넷과 마무리 투수였던 BJ 라이언을 영입합니다. 이해 자유계약 시장에서 계약 총액 3위와 5위를 토론토가 데려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계약은 후에 많은 토론토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토론토도 이제 돈을 쓴다라는 희망을 가지겠으며 재빠르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트로이 글라우스, 벤지 몰리냐, 라일 오버베이를 추가로 영입합니다. 2006 시즌 토론토는 팀 타율 3위, 팀 홈런 4위, 팀 OPS 2위 등 공격지표 전반에서 5위 내에 들고 할러데이, 테드 릴리, 버넷, 마컴으로 구성된 선발진도 활약을 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만 양키즈에 밀려서 지구 2위를 해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토론토는 공격적인 영입을 이어가고 팀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85.2승을 올리며 선전하지만 매번 보스턴과 양키즈의 벽에 가로막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합니다. 특히 2010년은 85승 77패로 디비전 4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모 기업인 로저스는 2008년 로저스 2세가 사망하고 2010년 충격적인 성적까지 받은 후 사실상 블루제이스에 대한 투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2015년 로저스는 블루제이스 매각을 추진하던 도중 당시 GM이었던 AA에게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투자를 늘려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AA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모아둔 유망주들을 이용해서 프라이스와 툴러와 같은 부실 채권들을 모아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킵니다. 2015년 샤파이로가 사장에 임명되면서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블루제이스의 불필요한 연봉 지출을 줄일 것, AA가 떠하는 부실 채권 선수들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팀 총 연봉을 최소화할 것이었으며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주머니를 열겠다고 약속받았었습니다. 2019년 로저스는 더 이상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의 매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다시금 팀 재건을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팬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드래프트에서 보라스 소속의 오스틴 마틴을 아무도 지명하지 않자 5번째였던 토론토는 팀 역사상 최고액 사이닝 보너스인 700만 달러를 지불하며 오스틴 마틴을 데려왔습니다. 류현진 영입 시점까지도 돈을 쓰겠다는 구단의 발표를 불신했던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은 혹시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토론토가 보라스 고객과 FA 계약을 하고 바로 보라스 선수를 드래프트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만약 린도어와 카라스코를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출혈을 감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카라스코가 합류해 팀의 1, 2, 3선발이 류현진, 카라스코 그리고 네이트 피어슨이 되고 토론토는 남은 FA 시장에서 조금 더 수비와 타선 보강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르메이휴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 르메이휴에게 3년 혹은 4년 이상의 보장을 해주면서 신인 지명권을 포기할 팀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기사를 종합해보면 르메이휴는 연평균 연봉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더 긴 기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린도와 카라스코를 얻게 되면 토론토는 야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토론토는 르메이휴에게 3년 6천만 혹은 4년 7천만 정도를 제한할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토론토보다 좋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연고지에서 비슷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토론토가 불리하겠지만 토론토가 가장 긴 계약, 가장 많은 연봉을 보장해줄 수 있는 도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최근 한 15kg 정도를 감량하며 아직 3루수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요. 여담이지만 최근 체중 감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공개한 사진에서 주머니에 권총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캐나다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게레로는 급히 사진에 총이 보이는 부분을 이모지로 가리고 사진을 다시 올렸지만 팬 커뮤니티에서는 캐리비안에서 생활하려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호원을 둘 수도 있는데 본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르메이휴와 엔카나시온 영입에 성공한다면 이번 시즌 소토와 타티스 주니어에게 자극받아 체중 감량과 함께 맹훈련을 하고 있는 게레로 주니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카라스코가 2018년 백혈병을 앓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투수를 향후 2년간 연 1200만 달러에 쓸 수 있으며 원하면 2023 시즌에도
팀 옵션이 있습니다. 게리 콜 한 명보다 싼 가격에 1, 2, 3선발을 3년간 쓸 수 있는 겁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재 즉시 전력감인 구리엘의 3년 연평균 450만 달러가 남은 그 계약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토론토의 제안이 다른 팀들의 제안보다 더 매력적이어야 하겠지만 만약 토론토가 린도어를 얻게 된다면 토론토는 린도어에게 내년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받아들인다면 린도어를 1년 더 쓰는 것이고 아니라면 신인 지명권을 얻게 되는 것이니 손해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여러 영입 시나리오 중 린도어와 카라스코의 트레이드 그리고 르메이유의 FA 영입에 심취해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는 그때까지 이 즐거운 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